조윤선 증인, 저는 뭐 법적으로 관계된 질문은 좀 가급적 줄이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간단히 사실관계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2016년 12월 28일 이해운 의원이 지금 어디 가셨네요.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윤선이 최순실을 본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다는 국회에서 답변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가고 난 후 전화를 좀 받았다. 재벌 사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최순실을 여왕님 모시듯 한 사람이 조윤선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나? 이런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조 증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고소할 것이다고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고소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고소하셨어요? 예. 그 쭉 유지하실 거죠? 네. 일단 사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김기춘 실장 잘 아시잖아요. 예, 모시고 일했습니다. 그렇죠. 김기춘 실장은 지난번 증인으로 나왔을 때 대통령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대통령의 하명을 받들어 모셨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김 실장이 어떤 일을 청와대에서 진행을 한다면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인정하시죠?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하실 뿐인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0% 항상 뜻과 어긋나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판단해서 저한테 다르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셨어요. 김상률 그 내용은 수석,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률 수석 이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아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대통령 하명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본인의 소신을 접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때 김상률 수석 문제를 제가 제기한 거 잘 아시잖아요. 저랑 통화도 하셨잖아요. 예,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김기춘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본인의 철학과 맞지 않는 사람인데도 대통령 하명이라고 해서 접었다고 했어요. 그 부분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사실은 그 국정조사를 보지 못해서 그 진술을 알지 못합니다. 알겠고요. 84년에 대학 입학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84학번이죠. 예, 그때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 많이 불렀는데 기억하세요? 예,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안녕. 그죠? 네. 근데 저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된 게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여 안녕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서 정확하게 잘 안 잘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 대통령을 아주 비하한 그림이에요. 저도 이 그림 보고 화가 났어요. 밑에 그림 독이 든 사과 안에 박정희 대통령을 그려놨어요. 저도 굉장히 이 그림 보면 참을 수 없어요. 화가 나요. 근데 문제는 이런 그림들을 보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국정 철학인데 이거는 사실 모르시면 안 돼요. 김기춘 실장이 이런 그림들을 보고 응징, 보복, 제재, 고발 기본적인 내용은 사법의 철퇴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윤선 증인이 정무수석일 때 2014년 8월 7일 날 이게 수석 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고발해야 된다 이거. 민정에 지시를 한 거예요. 실제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도 이게 2014년 11월 1일 수석 회의 때 나온 거예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도 그렇고 조윤선 수석도 그렇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한 정권이 자기가 같이 몸담아서 봉사한 정권이 몰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도의적 윤리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내 한 몸 살자라고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거기에 더 화가 날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 당시에 김기춘 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도 사법 철퇴를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가할 거냐? 건조물 침입 위반으로 그 법 위반으로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어떤 건물 옥상에 가서 이 전단을 뿌렸거든요. 그래서 뿌린 것 자체 이게 이런 표현 자체는 문제 삼기가 애매하니까 건조물 침입으로
걸은 거예요. 이게 경범죄로 걸었어요. 제가 조윤선 증인 지금 발언을 쭉 듣고 좀 상당히 놀란 게 이건 민정수석한테 시킨 일이에요. 맞아요. 김기춘 실장은. 근데 조윤선 수석이 민주주의자라면 이거는 민정한테 갈 일이 아닙니다. 저도 화가 나지만 이거는 민정으로 가서 사법 철퇴를 내릴 일이 아니라 정무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정무수석이 가져왔어야 돼요. 그 싸움을 했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죠. 의원님,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이 아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시간 어떤 때문에.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적힌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수석회에서 다 논의된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그 그림에 대해서 계속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겠고요. 논의됐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본인이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짜 민주주의자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은 이런 과도한 비난이 있지만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홍보를 하고 잘못됐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과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속에서 고립시키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적인 행태예요. 근데 레드 리스트, 적군 리스트라는 보도가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기춘 실장이 이런 것들, 대통령을 비하한 모든 것들을 다 처벌하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블랙리스트는 지원금 배제고 레드리스트는 처벌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친박이나 박사모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대통령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김기춘 실장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얼마 전 서석구 변호사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죠. 촛불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분만 더 쓰면 안 돼요? 마무리하세요. 예. 그러면 나중에 추가해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하태경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